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활동책 66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영국 노팅힐 축제에 대한 글을 읽고 낱말 찾아보고 있었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영국의 노팅힐 축제가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영국에 누가 와서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주로 유색인종, 그러니까 영국에 원래 살던 백인들이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이 주로 많이 왔고, 또 홍콩이나 파키스탄 등등에서 동양 사람들이, 피부색이 약간 어두운 사람들이 영국으로 일을 하러 왔죠. 영국 식민지에서 강제로 온 사람도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 정착해서 잘 살았대요, 못 살았대요? 엄청 가난해가지고 런던 한가운데에 살지 못하고 변두리, 주변에 좀 가난한 동네에 모여 살았고,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게서 냉대와 차가운 대접과 차별, 일반 영국 백인들과는 다른 대접, 주로 안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렇게 살다가 1964년부터 다 함께 모여서 고향을 그리며 작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뭔가 신나는 축제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들끼리만 외로움을 견디고 즐겁게 보내려고 시작한 건데, 이게 커져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축제로 명성을 떨치게 됐대요. 오늘날에는 흑인 이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온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온 이주자들이 모여서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지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낱말이 다행히 없었네요. 이어서 다음 문단. 축제라고 해서 무조건 웃고 즐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축제도 있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어째서 저런 축제가 생각나게 됐을까 하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축제든 저마다 흥미로운 사연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나오네요. 자, 노팅힐 카니발 축제는 처음 시작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기보단 즐거운 의미는 아니었어요. 힘든 삶을 위로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조금 슬픈 사연이 담긴 거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즐기는 그런 아주 유명한 축제가 되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축제들이 겉으로는 신나기만 해 보이지만 사연을 알아보면 뭐든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겉모습만 보기보다 진실된 역사를 알아보는 게 더욱더 축제를 잘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어려운 낱말 한번 찾아볼게요. 고단한, 또 뭐가 있을까? 고단한.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건 고단한이라는 낱말이네요. 혹시 선생님이 체크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게 있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그라미 쳐도 돼요. 고단한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게요. 고단한 검색. 자, 나오네요. 고단한의 기본형인 고단하다가 나오죠. 1번, 몸이 지쳐서 느른하다. 2번, 일이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들다. 3번, 처지가 좋지 못해 몹시 힘들다. 다 지치다, 힘들다 이런 뜻이 아마 힘들다는 뜻인데 그냥 조금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 때 쓰는 말인 것 같죠? 이 중에서는 어떤 뜻에 제일 가까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주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당연히 노동자 신분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일도 힘들겠지만 아까 원래 영국에 살던 백인들한테 차별과 냉대, 좋은 대접을 못 받아서 이 처지가 안 좋아서 힘든, 마음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노동자라는 말이 나쁜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라고 하죠. 선생님도 노동자예요. 자,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있는 서비스업보다는 주로 생산업,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런 조금 요즘보다는 더 처지가 안 좋았던 시대의 노동자를 말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노동자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원래의 뜻은 네,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다 노동자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 선생님도 당연히 노동자, 선생님 친구들도 직장에 다녀서 다 노동자. 노동자라는 뜻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닌데 이 당시에 했던 일들은 일 자체가 조금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 원래 살던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노동자라는 뜻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려웠던 단어, 고단하다, 지치고 힘들다는 뜻의 고단하다,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검색한 노동자라는 뜻까지 알아봤고 다시 국어활동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66쪽을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건물은 현대 건물인 걸로 봐서 배경은 현대인데 사람들이 일부러 전통 의상을 입고 있죠. 자기 원래 살던 나라 혹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알려주신 원래 자기 인종의 전통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현대의 거리를 퍼레이드 행진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어서 67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긴 또 다른 나라 같죠? 위에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자기 전통 의상을 입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데 보니까 브라질이라고 써있네요. 아,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 또 자기의 의상을 입고 연주를 하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자, 글을 읽어볼게요. 이제 노팅힐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노팅힐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가 워낙 긴데다가 모인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어딘지 정신이 없어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 무리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경찰이나 축제 도우미들이 기다리고 있는 큰 광장이 나와요. 요 광장이 바로 노팅힐 축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노팅힐 축제는 공식적으로 노팅힐의 그레이트 웨스턴 로드에서 시작해서 챕스터 로드와 웨스트본 그로브를 거쳐 레드브로크 그로브까지 퍼레이드가 이어져요. 이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축제가 시작되는 날에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할 정도랍니다. 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데 퍼레이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퍼레이드가 뭐였죠? 행진하는 거였죠. 근데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옷을 차려입고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행진을 퍼레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 위에 사진처럼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천천히 다 함께 움직이면 곧 놀러온 사람들이 이 행진을 따라서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에 어디서 모인대요? 큰 광장이 나오는데 그 광장이 바로 노팅힐 축제의 중심, 가장 그 축제가 흥을 돋구는 곳, 이런 모이는 광장이 바로 축제의 중심이래요. 자,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란 말도 있다. 찾아볼게요. 정해진 길이 그레이트 웨스턴 로드,
노팅힐 외국 이름인 거겠죠. 예를 들어 부천의 뭐 역곡로, 송내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길 이름이에요. 챕스터 로드, 웨스트본 그로브, 레드브로크 그로브까지 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 이 낱말들은 그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봐도 뜻을 잘 모르니까 지도에서 알아보는 편이 더 쉽겠네요. 어쨌든 지역의 이름이라는 거. 요런 곳으로 퍼레이드가 이어져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라가니까 축제를 제대로 가까이서 보려면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어려웠던 낱말, 공식적이라는 낱말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공식적 검색. 공식적이라는 낱말의 뜻은 국가적으로 규정됐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 나라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래. 아까 퍼레이드가 공식적으로 가는 길이 있었죠? 이 퍼레이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갈 거예요 라는 걸 다 같이 약속을 해야 사람들이 따라가지. 공식적으로 안 정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축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정한 약속인 것 같아요. 공식적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인정한 거를 공식적으로 하네요. 공식적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뭐 약간 잘 어려운 외국 이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검색창에 노팅힐 축제 위치, 노팅힐 축제 경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영국의 그 노팅힐 축제가 벌어지는 그 경로, 지도가 나와 있었어요. 뭐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로드, 무슨 스트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좀 길더라고요. 아마 이 노팅힐 축제를 보러 온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긴 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축제에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 놀러 가게 된다면 축제 지도 같은 게 아마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신나는 노팅힐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어활동 교과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어서 68쪽에 읽어볼게요. 퍼레이드가 끝나면 노팅힐 곳곳에서 밤늦도록 파티가 열려요. 물론 어린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테니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파티에 참가할 수가 없겠죠? 축제하면 지역 전통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노팅힐 축제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지만 노팅힐 축제에서 인기 있는 음식은 당연히 카리브인들의 음식이에요. 특히 유명한 음식은 저크 치킨인데 카리브인들의 향신료로 맛을 낸 저크 소스를 발라 구운 닭 요리예요. 저크 소스에는 매운맛 향신료가 들어있어서 축제가 열리는 곳곳에서 매콤한 치킨 냄새가 진동해요. 닭 굽는 냄새와 함께 거리마다 레게 음악도 흥겹게 연주돼요. 그래서 치킨 먹는 사람도 치킨 굽는 사람도 음악에 빠져 춤을 추느라 치킨이 조금 타도 아무도 모른대요. 내용이 잘릴까봐 선생님이 다음 쪽까지 읽었는데 자, 지금 문단이 바뀌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갈라졌죠. 위에는 어떤 내용? 퍼레이드가 끝나도 축제 끝이 아니라 밤 늦도록 여기저기서 파티가 열린다는 거. 그런 내용, 그런 퍼레이드 이후의 축제 일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또 이 축제에서 중요한 무엇을 소개했나요? 잠깐만요. 지역의 전통 음식을 소개했죠. 이 지역 전통 음식이라는 이 지역이 영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주한 그 사람들의 원래 나라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영국이 아니죠. 왜요? 축제하는 장소는 런던이지만 여기서의 인기 있는 지역 전통 음식이라는 건 카리브인들의 음식. 그 중에서 뭐? 저크치킨이요. 저크치킨은 매콤한 닭 요리랬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자면 카리브인, 그리고 또 저크치킨도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이 단어의 뜻을 궁금하다기보다는 이게 뭔지 그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즉
국어사전보다 뭐 백과사전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서 알아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교과서 왼쪽에 알아두기를 보니까 카리브인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우리가 백인, 뭐 황인, 한국인, 일본인 이것처럼 카리브 사람들을 카리브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카리브해 근처의 육지와 섬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영국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카리브인은 영국 국민의 1% 정도. 아하, 카리브인들이 영국인에 비해서 수가 굉장히 적지만 또 반대로 1%라고 하는 거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카리브가 어디를 말하냐면 밑에 지도가 있는데 우리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서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대륙으로 치면 아메리카 쪽이에요. 거기 아메리카 쪽에 요 카리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요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일을 하러 왔던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향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요 자기 고향에서 인기 있었던 전통 음식들을 지금 살고 있는 영국에서, 이게 우리 전통 음식이야. 우리 전통 음식 너네도 먹어봐. 이렇게 자기들도 먹고 관광객한테도 팔고, 이런 자기 전통 음식인가 봐요. 카리브인들의.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저크치킨이 어떤 요리인지 한번 궁금하니까 검색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저크치킨을 검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저크치킨이 일단 닭 요리라고 했죠. 아, 요런 약간 좀 구운 듯한 이런 느낌. 닭 요리인데 닭 요리도 뭐 튀긴 닭도 있고 물에 넣고 끓인 흰 닭도 있고 매콤하게 끓인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 방식이 있는데, 이 저크치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약간 탄 듯한 구운 느낌에다가 매콤한 소스를 뿌린 맛인가 봐요. 되게 맛있겠죠? 뭔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치킨집에서 먹는 치킨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닭 요리인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저크치킨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까먹었을까봐 정리를 하면 우리 노팅힐 축제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 의상, 자기 이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자기가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의 전통 의상이나 가면을 쓰고 입고 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지고 신기하고 특이한 옷을 입기도 하고 지금은. 그리고 또 퍼레이드를 하고 끝나면 파티도 하고 전통 음식도 먹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레게 음악이 있었는데, 음악이란 종류예요. 여러분은 주로 우리나라 가수들 케이팝 음악을 많이 듣죠. 레게 음악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레게 음악 검색해 보니까 1960년대에 시작된 자메이카의 음악. 오, 분명히 여기 노팅힐은 런던에 있는 지역인데, 영국에 있는 런던의 노팅힐인데, 레게 음악이 연주된다고 하는 거는 그 영국의 전통 음악이겠어요? 아니면 이주해온 사람들의 전통 음악이겠어요? 당연히 이주해온 사람들의 전통 음악인데 보니까 자메이카의 음악이래요. 우리가 아까 본 그 저크치킨도 사실은 자메이카의 전통 음식인데, 이 카리브해 주변의 카리브인들의 문화가 노팅힐에서 역시 인기가 있나 봅니다. 레게 음악의 한 종류인데 영국의 음악이 아니라 자메이카, 즉 카리브인들이 즐겨서 듣고 연주하는 카리브인들의 음악인가 보네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 글 쪽을 보니까 이 레게 음악이 그 연주하는 사람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치킨을 사 먹는 관광객도 흥미로워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의 후손들이 영국이라는 도시에서 이제는 이런 자신의 전통을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려움도 여전히 있겠지만요. 축제하는 기간만큼은 한데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문단의 글을 읽어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노팅힐 축제의 색다른 점을 알려줄게요. 이 축제에는 많은 예술가가 참가하지만 무엇보다 노팅힐 주민들도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에 참가해요. 또 학교나 여러 문화단체에서도 매년 한 번뿐인 노팅힐 축제의 퍼레이드를 위해 미리 연습을 하고 의상을 준비해요.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고장에 대한 애정도 키우는 것이지요. 축제도 즐기고 화합도 하고 일석이조지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요. 와하.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어려운 낱말들이 또 두두두 나왔어요. 빠르게 돌아보면요.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그 이전 시간에 봤던 노팅힐 축제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당연히 여전히 전통을 알리기 위한 분장도 볼 수 있고 그냥 예술가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오고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축제를 즐기면서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이날을 위해 미리 연습을 하고 의상도 준비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 밑에 사진을 보면 엄청 어린 친구들도 자기들이 직접 장식을 한 것 같은 이 멋진 의상을 입고 연습을 한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낱말들을 보면 화합, 또 일석이조, 사회적 기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사회적 기능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니까 화합이랑 일석이조라는 낱말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이 화합한다. 화합이라는 낱말이 좋은 뜻일 것 같나요? 안 좋은 뜻일 것 같나요? 왠지 좋은 뜻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축제에 대해 좋은 얘기만 계속 했는데 축제를 통해 화합할 수 있다? 뭔가 좋게 된다는 뜻인 것 같죠? 화합이라는 낱말도 알아보고 일석이조라는 낱말도 함께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화합이라는 낱말을 검색해보니 나옵니다. 뭐라고?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거. 자, 따로따로 외롭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모여서 신나게, 재밌게, 행복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화목하게 어울린다. 좋은 뜻이죠. 역시 예상대로 이 축제에서만큼은 서로 인종이 달라도, 출신 나라가 달라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외국에서 온 여행자라도 어린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축제를 오직 즐기기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뜻인 것 같죠. 그쵸? 원래 이 노팅힐 축제가 시작된 거는 사실 조금 슬픈 사연이었어요. 많이 슬픈 사연이었어요. 외국에서 이 나라에 오게 돼서 정착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냉대받고 너무너무 고향 그리워하던 상태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나라와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는 거. 이렇게 좋은 화합이 있어서 이런 걸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나 봐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일석이조도 왠지 좋은 뜻 같지 않나요? 그쵸?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돌 한 개를 던져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뜻.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생각지 못하게 2배로 좋은 결과를 얻은 거면 좋은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원래 뜻은 돌 하나만 던졌는데 2마리 새를 잡은 거예요. 사실 지금의 정서로는 여러분 죄 없는 새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만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말이라서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사냥을 했는데 한 가지의 돌을 던져서 2마리 새를 얻었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노력해서 큰 사냥감을 얻었다라는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뜻으로 생각하면 동시에 2가지 이득을 보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땡 잡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석이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체험학습에서 고구마 캐기를 하러 갔어. 고구마 캐기를 하러 갔는데 나한테만 고구마가 엄청 크고 튼실한 고구마들이 나온 거예요. 나는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고구마를 캤는데 내가 잡은 그 자리에서 고구마가 엄청 큰 게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이 고구마 밑에 웬 금반지가 딸려 나오네? 그럼 나한테 동시에 2가지 이익이 생긴 거죠. 지금 고구마도 안 그래도 커서 기분 좋은데 거기에 보물까지 딸려왔어?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해요.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반지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해서 찾을 수 있다면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나는 고구마 큰 것 따서 기분도 좋은데 보물까지 얻게 돼서 기분 좋은. 이렇게 동시에 2가지 이득을 본 상황을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본 단어 화합이랑 일석이조 둘 다 좋은 뜻이었잖아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화합은 무슨 뜻? 여러 사람이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뜻. 일석이조는 무슨 뜻? 동시에 2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 이 부분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축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고장에 대한 애정도 키우는 것이지요. 축제도 즐기고 화합도 하고 일석이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요. 사회적 기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적 기능이라는 뭔가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제를 하면 축제 자체가 즐거운 것도 좋지만 이 축제를 통해 정말 남남인 관광객들 또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 또 이 지역 축제에 참여하러 온 자신의 전통을 알리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외모도 다르지만 어때요? 서로 차별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어울리고 행복하게 지내면 사회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을 사회적 기능이라고 한대요.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건 이 축제 자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울릴수록 할 수 있는 기능, 사회 전체의 좋은 기능, 이런 의미에서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여기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었죠. 다시 사회적 기능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말합니다. 어떤 역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어려운 단어 설명하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자, 요 다음 쪽 보면 지금 이 글이 70쪽이랑 또 낱말 쓰는 게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다면 긴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른 70쪽까지 볼게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보시면 축제의 도시가 된 노팅힐에 모이는 사람의 수도 엄청나요.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예술가만 무려 4만 명. 축제를 즐기기 위해 런던으로 모여드는 관광객은 200만 명. 참고로 노팅힐은 런던 시내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동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목동 정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니까 얼마나 동네가 북적북적 시끌시끌할지 상상해 보세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동네에 모인다는 뜻이죠. 가히, 세계 축제라 할 만큼 인종, 성별, 나이, 국적을 떠나 많은 사람이 이 작은 마을에 모여요. 축제 기간 내내 음악 소리도 온 도시를 쾅쾅 울려대서 유리창들이 덜덜 흔들릴 정도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소매치기도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방을 반드시 앞으로 메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꼭 필요한 용품과 약간의 돈만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게 좋아요. 소매치기 얘기를 하니까 언짢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죠. 그렇다고 겁먹을 건 없어요. 축제에는 나쁜 사람보단 축제를 즐기러 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이 모이니까요. 자, 이렇게 약간 훈훈하게 끝났네요. 문단별로 나눴는데,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 축제를 좋게 얘기했어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죠. 그쵸? 비록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소매치기 위험도 있지만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다. 이 축제를 알고 사랑하고 즐겨달라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려웠던 낱말 얼른 찾아보면 가희라는 말 어려울 수 있을 거고, 우리 국적이라는 낱말은 이미 찾아봤었고, 소매치기 혹시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쵸. 이 두 가지 단어만 얼른 찾아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가희 그리고 소매치기. 자, 가희가 어떤 뜻이냐면 능히, 넉넉히, 과연, 전혀, 결코, 마땅히 참 뜻이 많네요. 이 글에서는 요 1번 뜻으로 사용이 됐답니다. 넉넉히, 능히, 쉽게 말하면 충분히 란 뜻 정도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히란 뜻은 충분히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우리 소매치기가 있었죠. 소매치기는 뭐냐면 범죄예요. 그런데 뭐냐면 남의 몸이나 가방을 슬쩍 튀져서는 뭐야? 슬쩍 뒤져서 금품을 훔치는 거. 도둑이죠, 도둑. 도둑인데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이제 슬쩍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 축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들의 뭐 지갑, 핸드폰 이런 돈이 되는 것들을 훔쳐가는 걸 소매치기 행위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가 보면 자, 아까 가희가 충분이라고 했죠. 충분히. 이렇게 작은 동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히 충분히 세계축제라고 할 수 있다. 가히 세계축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작은 지역이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충분히 세계축제다. 이런 뜻이고요. 소매치기는 훔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뭐 주머니 같은 걸 턴 범죄 행위인데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네요. 자, 우리가 정말 수많은 쪽에 걸친 이 노팅힐 축제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수업이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좀 길어졌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노팅힐 축제라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가보고 싶은 이 즐거운 축제에 대한 유용한 글을 읽고 많은 낱말들을 찾아봤네요. 자, 여기는 낱말을 찾아서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써 2시간이나 걸쳐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낱말들을 찾아봤어요. 그쵸? 자, 여기에는 선생님이 앞에서 동그라미 쳤던 낱말, 알아서 찾아줬던,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줬던 그 낱말들 중에 그중 더 어려웠던 거 혹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여기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 찾아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한번 적어보면 냉대, 차별, 이주, 또 어떤 거 있었더라. 국적, 정착,
이 정도로 어려웠던 낱말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거 안 쓰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 써도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미 찾아봤기 때문에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찾아서 적어보고요.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 단어 뜻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여기 뜻을 모르는 낱말 요 칸만 채워서 적어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긴 수업 영상도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을이네 장단극이라는 조금 덜 어려운 글 공부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이 모르는 낱말 뜻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시간 영상 잘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